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2학년도 대소는 9월 모평 다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도 얼른 풀어보고 지금 영상을 찍어보는데 혹시라도 뭐 실수가 있고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한번 영상을 올려보고 싶어서 지금 끝나자마자 풀어보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같이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풀어본 이 사진도 찍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게 참고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 여기에서 어류, 파충류, 포유류라고 했다면 요것은 어류, A는 어류가 돼야겠고요. B는 파충류, C가 포유류가 되어야겠지요. 그게 이제 발생 순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가 어류가 되어야 됐고, 니은 C는 신생대에 번성하였다. 신생대에 번성한 것은 포유류가 맞죠. 디귿 B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와 C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A, B, C가 나눴다. 자, 보시면 기억, 질량을 가지고 있으나 관측되지 않는 것, 기억은 암흑 물질입니다. 그렇다면은 니은 청력을 작용하게 하는 것은 암흑 에너지이고요. 이렇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자, 기억은 암흑 물질이야. A는 맞고 학생 B 니은으로 초신성 1A형의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는 초신성의 이 절대 등급 광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더 어두워 보이는, 더 멀어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 초신성 1A형의 관측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주론에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비율은 가장 큰 게 니은 암흑 에너지예요. 암흑 에너지가 가장 커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기억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학생 C는 틀린 말을 한 겁니다. 답을 4번 A, B라고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심층 순환을 나타냈다. 대서양에. 자, A가 남극 저층수고 B는 북대서양 심층수고 C가 남극 중층수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A는 남극 저층수이다. 맞죠? 밀도는 지금 순서대로 A, B, C 순서가 되겠네요. 근데 C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땡. 디귿 빙하가 녹은 물이 자, 빙하가 녹은 물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해빙이죠. 그러면 담수가 유입이죠. 담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염분이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져요. 그럼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침강하려 하는 이 비의 흐름이 강해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부정한 문제죠. 부정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양쪽 끝을 서서히 잡아당긴다. 이게 횡압력은 아니죠. 장력이겠죠. 그래서 기억 땡. 니은, 다는 지층의 침식 과정에 해당한다. 그렇죠. 다는 칼로 위쪽을 수평으로 잘라내고 있어요. 이거 침식이죠. 풍화 침식에 해당하죠. 부정합 생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맞다고 해야죠. 디귿 라에서 부정합 형태의 지질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지금 새로운 지점토판을 수평이 되도록 산다. 이거 퇴적 과정. 부정합의 과정 중에 이렇게 새로운 중간에 쌓였던 게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층이 퇴적이 돼서 중간에 결층이 생겼죠. 그래서 부정합 형태의 지질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답은 4번 기억, 니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서 5번. 그린란드의 빙하의 누적 융해량을 나타낸 게 가고, 나는 이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금 해수면의 높이를 이제 높아지게 하는 것인데, 빙하가 융해되면서 해수면이 높아진 것, 그리고 해수가 열팽창하면서 해수면이 높아진 것,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보도록 합시다. 자, 빙하의 융해량은 기역 기간이 니은 기간보다 많다. 요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이거는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 차이, 이것과 요 니은 요 기간의 차이를 비교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굳이 확대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니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 기간이 니은 기간보다 많다고 한 건 틀린 말이 돼요. 이 차이는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죠. 요거. 자, 그리고 니은 나에서 해수 열팽창에 의해 해수면 평균 높이 편차는 2015년이 2010년보다 크대요. 자, 그런데 열팽창에 의한 거, 요 그래프를 봐주시면 되는데, 2015년은 요만큼 편차가 있고 2010년에는 거의 0에서 이렇게 벗어남이 없어요. 그러면 편차는 어디가 큽니까? 2015년이 크죠. 그래서 니은 맞다 해주시면 되고, 디귿 나의 전 기간 동안 해수면 높이, 이거는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것이 빙하 융해에 의한 것보다 크대요. 그런데 아니죠. 지금 이미 빙하 융해가 더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해수 열팽창에 의한 것이 크다고 한 요게 땡입니다. 그래서 2번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일단 여기에서 체크해 줘야 되는 건 가와 나는 생명 가능 지대에 모두가 다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각각의 중심별은 주계열성이라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태양을 1이라고 뒀을 때 가와 나의 광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질량까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태양보다 질량이 나가 크고, 그리고 가가 작아야 된다. 이게 질량 쓴 거죠. 왜냐면 주계열성은 모두 다 질량만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뭐 광도도 크고, 뭐 표면 온도도 크고, 뭐 여러 가지 다 크니까. 자, 그러면 중심별로부터의 거리,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얘는 1보다 작아야겠죠. 왜냐면 광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니은은 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 요거를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1AU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의 경우가 태양인데 1AU란 말이지. 지구의 경우가. 그런데 얘는 광도가 태양보다 더 큰데도, 더 강한데도 이 행성이 그 별로부터의 거리가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태양에서 1만큼 봤는데 거리도 1이야. 근데 나는 1.2만큼 봤는데 거리도 1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나가 지구보다 많이 봤겠지.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되는데 작다고 했으니까 지금 틀렸습니다. 자, 디귿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광도가 클수록 크죠. 그러면은 나가 더 커야겠네. 그렇게 했는지 봅시다. 나의 중심별이 가의 중심별보다 좁다. 이것도 틀리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1번이 되겠네요. 7번. 태풍. 자, 보시면 지금 강수량과 기압과 풍속을 아무거나 나타냈다고 하는데, 자, 태풍의 중심에서 가장 낮은 건 기압이겠죠.
왜냐면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니까 중심에서 가장 기압이 낮아야 돼. 그러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는 기압. 그리고 태풍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가장 강한 값을 가지고 벗어날수록 약해지는 값. 이게 바로 풍속이죠. A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 태풍 보시면 정란운이 계속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있다가 한 번 있다가 한 번 있다가 이러죠. 그게 태풍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나타내는 게 요거예요. 이게 이제 강수량이 되겠죠. 왜냐면 비가 많이 오는 것은 그만큼 구름이 높게까지 쌓인 정란운일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B는 강수량이다 땡. 니은 지역 기해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죠. 디귿 일기도에서 등압선 간격은 지역 디귿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조밀하대요. 자, 그런데 이것은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풍속이 어떻습니까? 크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조밀한 곳은 디귿보다 니은이 더 조밀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디귿이 더 조밀하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땡 처리해 주시면 돼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 판의 경계와 관련된 문제. 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높아져요. 깊어져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수렴형 경계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여기가 바다같이 생겼죠. 여기가 홍해죠. 홍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동아프리카 뭡니까? 열곡대죠. 이 열곡대는 여러분 이 플룸 구조론과 연계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엄청 되게 뜨거운 핫플룸이 상승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면 이 문제를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역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해양판이 이제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된다. 맞죠? 이쪽으로 하강하면서 끌어내리면서 얘가 이제 판이 이동하게 되죠. 판이 이동하는 힘 중에 하나죠. 니은의 하부에는 외과 멘틀의 경계부, 이게 바로 이제 플룸 구조론의 내용이죠.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 이것도 아까 요 내용과 연계해서 맞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디귿 진원의 평균 깊이는 기역이 니은보다 깊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수렴형 경계고 여기 발산형 경계죠. 그래서 5번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9번이죠. 은하가 탄생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하나는 타원 은하이고 어떤 하나는 나선 은하예요. 근데 이제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이제 특징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새로운 별들이 마구마구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는 거는 나선 은하가 되겠죠. 새로운 별들이 생기는 것. 지금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 A는 생성이 되고 나서 폭발적으로 많은 별들이 생겼어. 이미 A는 생겼죠. 그러다가 거의 생기지 않아. 지금 새로운 별들이 생기지 않고 늙은 별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B는 그렇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별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이 그래프를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별이 생성이 되고 있는 것, 이 B가 바로 나선 은하가 돼야 될 것이고 A가 타원 은하가 돼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B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겠지요. 자, 그리고 니은 T1일 때 보시면 T1일 때 연간 생성된 별의 총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자료를 읽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 그래. 디귿 T2일 때 별의 평균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나선 은하에서 나선팔에서
이제 새로운 그리고 무거운 별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이런 무거운 별들이 탄생하면 당연히 주계열성에서도 어디에 위치하겠어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위치할 것이고 그런 별들의 표면 온도는 푸르고 높은 온도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답은 5번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0번 장마래요. 장마. 그럼 여름이겠고 여름일 것이고 보도록 합시다. 적의 영상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적의 영상에 대해서 뭐 묻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 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공급하죠. 요거는 뭐 당연한 걸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리고 동경 125도에서 장마 전선은 요거는 뭘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지우고 잠깐만 지우고 장마전선, 정체전선이 어디에 위치하냐 그걸 묻는 문제죠. 여러분 이거 많이 나오는 건데 자 A 아니 기억 여기 니은 정체전선이 장마전선인데 그럼 어디에 위치해야 합니까? 여기 니은에 위치해야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혹시라도 요거에 대해서 왜 니은에 위치해야 합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면은 혹시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니은에 위치해야 돼요. 이 니은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125도 동경 125도면 여기죠. 여기서 장마전선은 A와 지점 A와 지점 B. 그러니까 이 사이에 위치한 얘. 그러니까 이거니 기억이니 아니잖아. 기억 아니잖아. 여기 니은이잖아. 그러면은 어디 정도에 위치해야 돼요? 뭐 이 정도 위치해야겠네요. 이 정도 이렇게 똑같은 얘네가 지금 똑같은 위도와 경도상을 나타낸 그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니은이 다시 축소해서 아까 기억 맞았었죠? 니은 틀렸었죠? 자, 구름 최상부 온도 영역은 A가 영역 B보다 높다. 지금 적외선에서는 상층일수록 희게, 그러니까 밝게 나타나죠. 근데 상층일수록 여러분 온도는 어때요? 온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밝게 나타나는 영역이 온도가 낮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더 밝아요? B가 더 밝다. 그럼 온도는 어디가 더 높아야 돼? A가 온도는 높아야겠지. 그러면 A가 영역 B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D가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 체크했습니다. 왜 했습니다라고 하냐면 틀릴까봐 나중에 답 나오면은 틀리면은 뭐야 이거 틀리고 있어 뭐 이럴까봐 불안해요. 이거를 위로 올려야 자, 그림은 주계열성, 기억, 니은, 디귿 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나타냈대요.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거 주계열성이죠. 네, 주계열성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기억이 지금 얘는 보면은 반지름이 1 정도인데 1을 태양으로 놓는데 그럼 뭐 얘는 거의 태양과 비슷하네요. 거의 태양 같아요. 5800도 비슷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질량 늘어나고 기억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면 중심액에서는 아예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났으면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문제죠. 니은 왜냐면 이 CNO 순환 반응은 수소 핵 융합 단계인데 주계열 단계에서 수소 핵 융합은 다 끝나죠. 중심핵에서 이제 외곽에서는 일어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니은 니은의 중심핵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 여러분, 니은은 태양 질량보다 엄청나게 더 큰 별이에요. 엄청 큰 별이에요. 지금 반지름이 벌써 8배가 커요. 그러면은 88에 64만 해도 몇
꽤 막 엄청 큰 별입니다. 아무튼 광도 차이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태양 질량보다 뭐 약 1.5배나 뭐 2배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중심 핵에서 대류가 끌어서 대류 핵을 구성하게 되고 중심에 대류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층이 여러분 있게 되죠. 그러면은 대류에 의해서 중심핵에서는 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니은은 맞다고 여러분 해주시면 되고 디귿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하지 않죠. 태양보다 이미 너무 커요. 표면 온도도 지금 4만 도 켈빈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할 수 없고 얘는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죠. 약 8태양 질량 이상, 약 8태양 질량보다 큰 별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8태양 질량보다 더 큰지 낮은지 이제 알 수 있느냐? 자, 그러면 광도는 4파이 r 제곱분의 시그마 t의 4승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미 표면 온도도 거의 5배, 6배 이상이 돼요. 5배, 6배 이상이 되고 그리고 반지름도 지금 8배 이상이 돼요. 자, 그런데 광도가 우리 질량 광도 관계에 의해서 뭐 질량의 2배 내지 4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별들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할 수 없고 초신성 폭발을 한다. 너무 크다. 이 정도는 까지는 몰라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을 했고 일단 이런 4만 도 정도 되는 애들은 매우 질량이 커서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하지 않는다. 답은 2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요거는 수온 염분도 밀도에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로 이렇게 지금 강물의 유입으로 염분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그려줬어요. 그림에서. 그래서 주변보다 염분이 굉장히 낮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밀도는 B가 C보다 작대요. 자, B 봅시다. B는 수온으로 따지면 11이에요. 11 체크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비염분으로 따지면은 31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여기가 B가 되겠어요. B. C 한번 체크해 봅시다. C는 딱 수온은 16이네요. 수온은 16. 그리고 C의 염분은 34.5 체크. 자, 그러면 요 지점이 만나는 이 정도가 여러분 C의 밀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수온 염분도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밀도가 커지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B가 C보다 작다. 요게 이제 맞는 보기가 됩니다. 수온만을 고려할 때 여러분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작을수록 용해도는 높아요. 그러면 수온을 고려하면은 누가 낮습니까? B가 C보다 작기 때문에 용해도는 B가 C보다 높아야 된다. 그래서 높아야 되는데 B가 C보다 작다고 했으니 땡. 그래서 3번을 체크를 했습니다. 13번 이제 마그마 생성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은 암석의 용융 곡선이래요. 그거까지만 체크를 하고 바로 갈게요. 기억은 지금 얘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일 것이고 니은은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이고 디귿은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인 것을 이걸 알아야 요거를 쉽게 조금 풀 수 있어요. 이건 색깔을 좀 바꿔서 자 그러면 A에서 A 다시 과정으로 생성되는 마그마 요거는 대륙에서 대륙 지각이 이제 용융이 일어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열을 받아서 그런데 그때 열을 받아서 만들어질 때 당연히 대륙 지각이 화강암질인데 SiO2 함량이 더 많죠. 그리고 이 B에서 B 다시는 이제 뭐 열점이나 아니면은 발산형 경계 해령에서 상승하면서 압력의 하강에 의해서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여기 대륙에 유문암질 실리카 SiO2 함량이 많은 것이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기억 동그라미 맞죠? 네. 니은 B에서 B 다시 과정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질은 지금 보면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금 지하 온도 분포 보이죠? 이게 주변의 온도의 형태 상태예요. 주변은 이 지하 온도 분포를 따라서 온도가 계속 증가를 할 거예요. 지하 깊은 곳으로 갈수록. 근데 얘는 이미 주변보다 온도가 지금 높은 곳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거 이제 자료를 읽을 줄 아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니은도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자, 디귿 물의 공급에 의해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었겠죠. 조금 지우고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틀 물질이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어디냐? 어디에서 이제 더 얕고 깊냐?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이거든요. 그러면 물을 포함하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도가 용융점이 감소를 해요. 용융점이. 그래서 그 용융점과 주변의 온도가 일치가 하는 곳에서 이제 용융이 시작되는 거야.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가 온도가 더 높아요?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가 더 높죠. 그러면 지금 이게 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이게 물을 포함한 경우, 요게 물을 포함한 경우가 아니라 이 물을 포함하게 되면은 멘틀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뀌게 돼요. 물을 포함하면 이 파란색 이 선을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륙의 지하 온도 분포와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 어디와 만나는지 봅시다. 자, 해양과는 이 지점에서 만나요. 약 여기에서 볼 때 50km 정도. 그리고 대륙의 지하 온도 분포와는 여기에 100km 정도와 만나죠. 그러면 어디에서 더 깊게 시작합니까? 대륙에서 더 깊게 시작하죠. 그래서 해양 하부에서가 대륙 하부에서보다 깊다라고 한 게 틀린 거야. 해양 하부가 오히려 더 얕게 시작이 된다. 네, 답을 3번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자, 다음 14번. 여러 별들의 절대 등급, 이제 광도 계급을 여기에서는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초고성과 거성, 주계열성을 나타냈고 지금 보시면 제일 비교하기 쉬운 게 여러분 이 애명이더라고요. 애명. 왜냐면 여러분 HR도를 간단하게나마 여기에 그려보면 주계열이 이렇게 X축, Y축 생략하겠습니다. 주계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초거성, 거성 이런 식으로 위치가 돼 있죠. 그래서 헷갈리네 갑자기. 네. 절대 등급과 광도를 비교를 하기 쉬운 게 여기 M형, 여기가 이제 딱딱 나눠지죠. 온도는 비슷해도.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M형이 똑같은 M형인데 M0인데 지금
가장 이 절대 등급 광도가 작은 게 요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계열성이 되죠. 주계열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이 다가 가장 밝은 이게 초거성이 될 것이고 요게 이제 거성이 될 것이에요. 요거를 이제 알고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가는 주계열성이다. 그렇네요. 가는 주계열성이고요. 니은 나에서 나 이제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광도가 가장 작은 별. 광도가 가장 작은 별 어디 있습니까? G0네요. 이게 광도가 가장 작은데 여러분 광도는 여러분 절대 등급이 맞죠? 그러니까 절대 등급으로 광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G0가 플러스 0.6이죠.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가장 크죠. 그 말은 광도가 가장 작다는 말이죠. 그래서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지 않죠. 왜냐면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건 M0니까. 그래서 니은 땡. 자, 디귿 다에서 별의 반지름은 G0인 별이 자 지금 여러분 여기 광도는 같아요. 광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광도가 같아. 근데 지금 온도가 어디가 높습니까?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 G0인 별이 높아요. 그 말은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같아야 돼. 그럼 반지름은 당연히 작아야 된다는 말이지. 반지름은 반대로 작아야 된다는 말이 G0인 게. 이거 여러분 그냥 지구과 원은 이렇게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굳이 계산 안 해도 알고 있겠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G0인 별이 M0인 별보다 작다. 이거 맞아야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5번 여기 안 보이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말을 하니까 목소리가 조금 잠겨가는데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것은 평균 좌우면 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요거를 이제 경도상으로 잘라서 이렇게 본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가 플러스인 게 남풍 그리고 마이너스인 요 부분이 북풍이래요. 한번 그려보면은 쉬워요. 여기 적도 여기 선을 적도라고 치고 적도에서는 여러분 상승이 일어나죠. 상승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갑니다. 양극을 향해서 여기를 북반구 여기를 남반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위도 30도 부분에서 이렇게 하강을 하겠고 다시 적도를 향해서 오겠죠. 그럼 북반구에서는 북풍이 불겠네요.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남풍 불고 있는 이 방구는 어디입니까? 남반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0도, 남이 60도가 되면 되고 여기는 여러분들 북이 60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렇죠. 남이 60도이다. 맞다. A에서 여러분 A는 적도죠? 그런데 지리적인 적도와 다를 수 있습니까? 네. 열적도라고 하거든요. 이제 열대 수렴대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계절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올라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서 이제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이 열대 수렴대, 그러니까 열대 대기적인 적도도 여름에는 북상하고 겨울에는 남하하고 요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강이 일어나지 않죠. 여기 상승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이 니은 땡 처리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 여기 북반구죠.
페루 해류는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 아닙니까? 땡이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좀 헷갈리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자 여러분, 이 코비 망원경 이후에 이제 관측을 한 게 W맵 망원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러니까 관측 기술의 발달이 이제 됐을 것이죠,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자이크가 더 얘가 촘촘하죠. 그래서 기억을 맞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럴 거예요.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됐기 때문에 더 잘 봤겠죠. 그거 말고는 뭐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니은 A와 B는 빛을 통하여 현재 상호작용할 수 있다. 여러분, A와 B는 지구에서 시선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구가 있죠. 지구에서 우주 이쪽을 봤다면 A를 이쪽으로 봤다면 B는 이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반대예요. 근데 A와 B는 그러면 현재 상호작용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에서 이제 빛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을 당시, 굉장히 옛날에 이제 38만 년에 출발한 빛을 보는 거예요. 옛날 빛. 아주 옛날 빛이라서 이제 간신히 우리 지구에 도달한 빛이야. 그러면 이제 간신히 우리 지구에 도달을 했는데 이 빛이 빛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인제 지구에 도착했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지금 현재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제 지구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차나 B까지는 갈 수가 없어. B에서도 온 빛이 이제 지구에 도달한 거야. A까지 가지 못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우주가 균일하고 등방하냐? 급행창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를. 그거는. 그때 뭐 급행창. 좀 그런 이론이죠. 우리는 그걸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그게 지금 현재 과학이니까 급행창 때문에 비슷하다, 동일하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방금 몇 번이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3번 기업 디귿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잘 봐주세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할게요. 이걸 좀 이렇게 확대해서, 저는 지금 B와 D가 화성암이죠. 여러분 문제를 보면 얘가 화성암이고 얘가 화성암입니다. 얘가 화성암이죠. 자, B가 연령이 적어요. 지금 보면은 A와 C는 서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지층이에요. 하나의 층인데 그거를 화성암이 관입을 해서 들어온 거야. 관입을 해서 거기를 뚫고 녹여서 들어와서 떡하니 여기에 앉은 거예요. 이 B와 D가. 그러면 A층 하부에는, 기저영암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을 수가 없죠. 이 기저영암이라는 것은 이전에 생겼던 이 돌덩이들이 뜯겨져서 이제 나오는 건데 B의 암석 조각이 있을 수가 없지. 이거는 B는 뭐 해온 거야? B는 관입해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얘는 땡. B로 인해 뭔가가 있으려면 A나 C에, 혹은 그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암을 이제 포획을 한 상태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요. 자, 그리고 반감기 봅시다. 반감기는 여러분 방사성 원소가 50% 되는 요기를 읽어주시면 되죠. 자, X 반감기 얼마입니까? 2억 년. 이거는 요거를 좀 띄워놓고 할게요. 반감기는 X는 2억 년, Y는 1억 년이네. 그러면은 반감기는 X가 Y의 2배이다. 맞다.
자, B와 D의 연령차는 3억 년이다. 보면 한번 해볼까요? 처음 양의 50%와 25%래요. 자, 그러면 X가 50%일 때, Y가 25%일 때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X가 50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2억 년, 2억 살이고, 맞죠? 그리고 Y가 25% 쭉 그려볼게요. Y가 25%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이네.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 연령 보시면 연령이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이건 땡. 그러면 X가 25%, Y가 50%,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X가 25%일 때 4억 년이죠? 자, Y가 50%일 때 1억 년이네. 1억. 그러면은 이 B는 연령이 적죠? 얘가 1억 살이고 D가 이제 4억 살 됐다. 그러면 B와 D의 연령 차이는 3억 년이다. 4 빼기 1은 3. 그렇네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 18번 자, 봅시다. 자, 외계 행성계인데 식현상과 관련된 외계 행성계.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 여기는 딱 봐도 여기가 뭐 4시간. 뭐 여기는 3, 5, 한 2시간 정도 됐나요? 그러면 가가 나보다 길죠? 뭐 이거는 그냥 그림을 볼 줄 알면 되죠. 네. 그림만 보면 됩니다. 니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외계 항성이 있습니다. 항성. 그럼 우리 지구와 항성의 사이에 이제 외계 행성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외계 행성계가. 그래서 이 외계 행성계가 여기를 공전하다가 이렇게 항성을 가린 거야. 자, 그러면 항성은 원래는 이렇게 구 모양이라서 모든 방향으로 광도를 다 방출하죠. 그때 광도를 우리는 4파이 r 이 항성의 제곱에 시그마 t의 사승으로 우리가 광도를 구하죠. 자, 근데 우리는 이 항성의 모든 4파이 r 제곱을 보지 않고 이 우리한테 보이는 요 면만 보잖아. 그럼 요 면만 보면은 우리한테는 이렇게 원 모양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평면의 원으로. 그럼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면 돼요. 그래서 지우고 어, 지금 일단 두 별의 반지름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상대적인 밝기니까 절대적인 밝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밝기니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중심 별의 반지름을 우리가 보는 건 9가 아닌 이 평면상의 이제 별의 밝기라고 보고 파이 r의 제곱의 시그마 t의 사승으로 우리가 요 표면을 이제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게 별을 보는데 우리가 행성으로 인해서 가려지는 요 넓이, 행성으로 인해서 이 가려지는 요 넓이를 뭐라고 할까요? 파이 r의 얘는 가행성의 제곱 시그마 t의 사승만큼 가려진 거죠. 요만큼 가려진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요만큼을 이만큼의 비율을 지금 0.003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전체분의 전체 항성이 전체만큼 보이는 거분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0.003이다. 가에서. 그러면 나에서는 그게 얼마냐? 전체분의
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승분의 파이 r의 나의 제곱의 시그마 t의 4승만큼 가려졌는데 그 가려진 만큼에 해당하는 게 0.01이다. 왜? 1에서 0.99만큼 됐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를 씌워주면 돼. 얘는 없어지고 얘 뒤에 있는 얘는 없어지죠. 그리고 이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루트를 씌워줘야겠죠. 루트를 씌워주면은 어차피 밑에 있는 애들은 똑같으니까 고려 안 해도 되고 파이도 이제 같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반지름 가와 반지름 나에 해당하는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나의 행성 반지름의 0.3배라고 했어. 근데 얘는 0.3배가 아니라 루트 0.3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곱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0.3배라고 한 게 여러분 이거는 틀렸다고 봐줘야 된다. 지울게요. 지금 기억 맞았다고 했고 니은 틀렸죠. 디귿. 자 여러분 보면 그 항성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항성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행성이 식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기를 지나겠죠. 요렇게 와서 행성은 요렇게 지날 거예요. 그러면은 공통 질량 중심은 항성 쪽에 물론 가까이 있긴 하겠지만 여길 중심으로 항성도 요렇게 돌고 그리고 그 전에는 요렇게 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이제 식이 막 다 일어났을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중심별의 흡수선의 파장은 후퇴하면 여기 지금 후퇴죠.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얘 접근하고 있죠.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겠지. 접근하니까. 그러면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 이게 직전이죠.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길다. 그렇죠. 이때가 파장이 더 길죠. 이때가 더 짧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디귿 동그라미, 기억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9번. 자, 와, 거의 다 끝났네요. 거의 다 끝났죠. 자, 19번. 자, 요것도 뭐 고지자기 문제 어렵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지금 여기서 이제 지리적 북극, 지리상의 북극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지리상의 남극, 남아메리카 대륙, 그래도 신선한 문제를 출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지리상의 남극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현재 지작이 남극은 지금의 지리상의 남극과 일치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 0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남극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500, 420, 380, 300, 250, 100만 년 전이니까 뭐 아무튼 굉장히 오래된 시점인데 그러면 얘가 100만, 1000만, 5억 년 전이네요. 이게 5억 년 전인데 5억 년 전에 이 방향이 남극이었다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남극인데 그럼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남극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해 있다라는 거예요. 회전. 그러니까 지궤가 회전을 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5억 년 전에는 북반구에 위치했대요. 그러면 보자. 얘가 회전을 해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세하게 좀 봐야 되거든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아닙니까, 여러분? 여섯 칸? 자, 여섯 칸인데 지금 A에서 측정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남극까지 가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칸보다 더 멀어. 그 말은 지금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해 와야 된다는 말이야. 지우고 좀.
그만큼 여기로 이대로 이동을 시켰을 때 여기가 A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북극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더 남반구 남극 쪽으로 더 있었던 거죠.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이거 땡입니다. 땡. 기억 땡. 자, 복각의 절대값이래요. 원래 남반구에 있을 때는 복각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 이거를 상관하지 않고 그 수치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얼마나 남극에 더 가까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겠다. 좀 지울게요. 그러면은 3억 년 전일 때는 A에서 지금 요만큼이죠. 빨간색. 그리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서 2억 5천만 년 전에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자, 이 화살표의 끝이 남극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럼 3억 년 전에는 이렇게 해서 A가 이 위치야. A. 2억 5천만 년 전에는 이렇게 해서 요게 A의 위치예요. 그러면은 누가 더 남극에 가까워요? 요 빨간색일 때. 이 빨간색은 언젠데? 3억 년 전. 그래서 복각의 절대값은 3억 년 전일 때가 더 크다. 니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자, 디귿 2억 이거 지울게요. 2억 5천만 년 전일 때, 자, A에서 2억 5천만 년 전일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1억 7천만 년 전일 때, 지금 요 1억 7천만 년 전은 저기 이 경도가 저쪽까지 가죠, 여러분. 이렇게 저쪽까지 가죠, 이렇게 가죠. 그 말은 자 2억 5천만 년 전일 때를 다시 땡겨 오면은 이렇게 되죠. A. 그리고 1억 7천만 년 전일 때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A. 어디가 더 북쪽에 있어요? 그렇죠. 1억 7천만 년 전일 때가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2억 5천만 년 전일 때 더 북쪽에 위치했다고 하니까 땡. 답은 2번. 니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되게 오래 고민을 했던 문제예요. 많이 들여다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풀어보는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물론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더 빠르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한번 풀어봤으니까 풀어본 대로 여러분 할 테니까 위에 지금 이 그림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문제집 보고 같이 봐주시고요. 일단 얘가 엘니뇨일 때, 라니냐일 때 이제 양의 값으로 얘가 편차가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음의 값으로 이제 편차가 작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일일이 다 따져야 요 결과가 나와요. 한번 같이 따져봅시다. 자, 일단 태평양 그려보고요. 적도 부분 이제 태평양이에요. 이게 동태평양이고 서태평양이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워커 순환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워커 순환을 그렸을 때 기본적인 여러분 기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이런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절대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절대 암기 과목은 아니고, 뭐 암기도 해야죠. 암기도 해야 되는데 뭐 암기만 하는 건 아니다. 좀 이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동태평양에서 저분형 구름의 양의 편차래요. 양의 편차. 구름 양의 편차. 자, 그러면 얘가 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따져보자 이거죠. 얘가 이제 X축에서 이제 내용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양의 편차로 가질 때는 이게 엘니뇨냐 라니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 동태평양에서는 이렇게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평소에 동태평양에서 구름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름이 더 여기서 뭉실뭉실 생겨야 돼. 자, 여기서 구름이 생겨야 돼. 그러면 하강 기류가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 상승 기류가 생겨야 되지 않아요? 근데 라니냐는 워커 순환이 강해지는, 무역풍이 세져서 라니냐는 워커 순환이 강해져. 그러면 오히려 라니냐일 때는 하강 기류가 더 강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이 더 많이 생기려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게 엘니뇨일 때 더 많이 생깁니까? 라니냐일 때 더 많이 생깁니까? 그렇죠. 양의 편차가 이렇게 점점 생기려면 이게 엘니뇨일 때라는 거죠. 엘니뇨일 때. 엘니뇨일수록 양의 편차로 더더욱 커진다.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보는 거. 자, 그리고 이 서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그리고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자, 서쪽 해수면에서 동쪽 해수면의 높이를 빼요. 자, 평소에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보통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왜 이쪽이 높냐면 이쪽으로 이제 적도 해류들이 흐르니까. 조금 천천히 말해도 뭐 이해하고 이제 넘겨뛰게 하면서 들으시면 되죠. 자, 그럼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편차는 커지겠죠. 그 말은 서태평양 쪽으로 적도해류가 더 얼마나 많이 가냐. 그러면 얘가 양으로 되는 말이 얼마나 이 적도해류가 강하냐. 그러려면은 무역풍이 강해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워커 순환이 강해야 되겠고, 그게 언제입니까? 라니냐 때죠. 얘는 라니냐 때, 라니냐 때. 얘는 라니냐 때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기억 봅시다. 기억 A는 2이다. 유형 2이다. 맞죠, 여러분? 맞죠? 왜냐면 지금 얘는 X는 엘니뇨일 때 X는 엘니뇨일수록 커져요. X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이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Y 양의 값을 가지려면은 라니냐예요, 라니냐.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지. 서로 반대. 어느 한쪽이 커지면은 어느 한쪽은 작아져야 되는 이런 유형 2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 동태평양에서 그걸 보기 전에 이제 이거 다 따져보도록, 이거 B 먼저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먼저 지우고. 자, 서태평양 해수면 수온 빼기 동태평양 해수면 수온. 자, 이것도 양의 값으로. 그러니까 서태평양이 더 뜨거워야 돼. 이 차이가 크려면, 양의 값으로 크려면. 그럼 얘가 더 따뜻해. 얘는 추워. 왜 추워요? 밑에서 용승이 가장 많이 일어나. 그러려면은 적도 해류, 이 무역풍이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해야지. 강해야 차이가 크지. 그러면 라니냐 때. 그럼 워커 순환 3개의 편차래요. 워커 순환의 3개의 편차. 그러면은 뭐 3개니까 얘가 평소보다 강해. 언제 강하겠어? 뭐 라니냐 때 강하죠 뭐. 라니냐. 그러면은 B는 I래요. 그러면은 라니냐고 라니냐예요. 서로 강할 때 서로 강해지죠. 유형 I가 되는 거겠죠. 그럼 디귿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여러분.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합시다. 서탭 이거 지우고. 서태평양에서의 해면 기압 편차. 자, 여러분 여기 보통 저기압이죠. 평소죠, 평소의 저기압. 자, 그러면 라니냐일 때, 엘니뇨일 때 한번 봅시다. 라니냐일 때는 저기압이 더 강해지죠. 그러면 기압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압은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음수로 된다. 기압이 작아지니까. 엘니뇨일 때는 기압이 좀 더 높아지죠. 그렇죠. 기압이 상승하게 되죠. 평소보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강해지려면 엘니뇨 상태라는 거예요. 엘니뇨. 엘니뇨일수록 엘니뇨 상태일수록 이 편차가 더 양의 값을 가진다. 근데 지금 니은 보기 보면은 얘는 일단 유형은 I예요. 얘도 엘니뇨일수록 양의 값을 가지는 편차를
나타내는 무언가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한 깊이. 아까 지금 수온약층 요렇게 했죠. 그러면 자 라니냐 때 봅시다. 라니냐 때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그럼 라니냐 때는 무역풍이 강해서 적도해류가 강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해져. 너무 좀 급하게 그렸네. 다시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져서 용승도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 해수가 가서. 그래서 수온 약층이 표면 바로 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용승이 잘 일어나서 추워져. 지금 좀 그림을 제가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림 보면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한 깊이가 라니냐 때는 얕고 엘니뇨 때는 얘가 이제 깊다.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왜냐면 이 남적도 해류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주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림을 내가 누군가가 그림을 보여달라 하면은 내가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아직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냥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조금 그림을 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평소. 자, 이게 수온 약층이에요. 자, 근데 라니냐 때는 요렇게 좀 더 급격해지고 그리고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요 깊이도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돼요. 이게 수온 약층이에요. 여러분 수온 약층의 경계는 해수면의 경계와 반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엘니뇨 때는 좀 뭐 평소보다 완만해지죠. 그래서 수온 약층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깊이가 평소보다 얘는 얕아졌다. 나타나는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얘는 더 깊어졌다. 언제? 엘니뇨 때. 자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양의 값을 가질 때는 언제입니까? 엘니뇨죠. 엘니뇨일 때죠. 내가 언제 이걸 썼는지 모르겠네. 그렇기 때문에 커질 때 커지는 서로 정비례 관계인 유형 I가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과학 원 풀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뭐 만일 답이 틀린다면 제가 이제 다시 풀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뭘 암기해서 푼다기보다는 좀 문제를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새로 보는 유형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지엽적으로 뭐 전에 이제 전국 연합 학력 평가 같은 경우는 좀 지엽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뭔가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거나 어떤 개념을 물어본다고 하시면 제가 언제나 성심을 다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거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